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37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837일차예요. 네, 오늘도 기브앤테이크. 그죠? 기브앤테이크. 오늘은 235페이지에 효과적으로 머뭇거리기 위한 5가지 화법. 머뭇거리기 위한 5가지 화법이에요. 볼게요. 폴크스바겐의 2004년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광고 문구는 Try Your Get It. 한번 운전해 보세요. 확실히 알게 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직접 경험해봐라. 타봐야 된다. 타보지 않으면 그 느낌을 모른다. 느낌을 직접 봐라 이거야. 그래서 느낌을 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느낌을 직접 느끼는 거지. 느낌은 대신 얘기해 준다고 그 느낌을 가져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대신 느낌을 가져올 수는 없거든요. 그 느낌 자체가. 나에게만 내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직접 경험을 해봐라. 네, 그런 문구가 폴스바겐의 어, 2004년도의 광고 문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이 문구를 2가지 의미로 해석했다. 하나는 폴크스바겐 자동차의 성능을 확실히 알려면 직접 운전석에 앉아보는 수밖에 없다는 의미고, 다른 하나는 직접 시험 운전을 해보면 몹시 마음에 들어 사지 않고는 못 베길 거라는 메시지다. 직접 시험 운전을 해보면 몹시 마음에 들어서 안 사고는 못 베길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광고 대행사 아놀드 월드와이드가 만든 작품으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만한 광고다. 하지만 이 기발한 문구를 만들어낸 돈 레인의 이름은 창작자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다. 레인은 본래 자금관리 부서의 중역으로 광고 제작 부서의 일원이 아니었다. 그는 광고 제작팀의 아이디어를 묶어 판매하는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광고 제작팀을 위한 전략 기획이 몰두하던 그는 문득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때 그가 몇 가지 샘플 문구를 기록하던 중 탄생한 것이 바로 Try Your Get It이다. 회사 중역이 광고 제작팀의 문제거리가 아닌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흔치 않다. 사실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 창작 관리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레이는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하면 광고 제작팀이 내 의견을 채택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체가 잘 될 수 있을까?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되고 서로 잘 될 수 있는 일을 보는 거죠. 서로 잘 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만약 그가 테이커였다면 즉각 광고 제작 감독 사무실로 달려가 문구를 제시하고 그것을 쓰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다음 공로를 독차지하려 했을 것이다. 매철하면 광고 제작 부서에 호의를 베풀고 훗날 보상을 기다리거나 빚을 갚도록 요구했을 터다. 그러니까 매처는 빚을 갚아라 보상을 기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테이커는 공로를 독차지하려고 할 것이고, 공로는 내 건데, 또 공로는 내 게 아니에요. 신이 주신 거예요. 네, 신이 주신 건데 그 공로를 내가 하니까 나는 한 줌만 지려고 하니까 한 줌조차도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쥐고 있으면 쥐고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쌀알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쌀을 쥐고 있어 봐요. 얼마나 가지겠어요? 그쵸? 몇 알 안 될 거예요. 딱 놓으면 드드드드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내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있으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공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꽤 재밌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재밌고 아주 재밌어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단어를 그전에는 아무 때나 썼는데, 이제는 진짜 사업답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답게 일을. 네. 그래서 같이들 많이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쵸? 네. 그다음에
우리 업계의 창작자들은 모두 재능이 뛰어납니다. 명예와 공로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가져갈 자격이 있지요. 관리부서의 몇몇 사람은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난 광고 제작 부서 사람들을 돕고 아이디어를 짜낼 여유를 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이디어를 짜낼 여유를 주는 게 정말로 그게 내 아이디어라는 걸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 아이디어라는 걸 바라지 않는다. 그렇죠?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받아야 되고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억울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그건 에고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신은 가만히 계세요. 다 내가 선택해가지고 온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한 것조차 기억을 못해. 그래놓고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는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 안에 들여다본다 그래서 눈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나에게 관점이 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밖에 가 있으면 나를 볼 시간이 없어요. 늦어져요. 늦어지거든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밖을 자꾸 봐요. 밖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나를 보고 밖을 통해서 나를 본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았죠. 잘만 되면 모두가 성공을 공유할 테니까요. 잘만 되면 모두가 성공을 공유하는데 자꾸 혼자 잘해서 잘 되면 어떡하나. 응? 나는 그러면 그 안에는 뭐야?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잘못될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될 거다. 그 내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다 잘 되는 거, 마음에 내가 잘못될까 봐, 저 사람들이 잘 되고 누군가 하나 잘 됐을 때 내가 뒤처질까 봐 하는 내 마음 때문에 뒤처지는 거지, 저 사람이 잘 돼서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잘 되면 모두가 성공이 공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느끼지만 온라인에 이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룹이 없어요. 온라인을 받아들이는 거에 엄청 다른 그룹은 온라인이 소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온라인에서 세일즈 판매를 하는 것뿐이지 온라인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일즈 판매와 이 마케팅하고 다르거든요. 달라요. 그래서 엄청난 도구를 우리가 받아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잘할 것이냐, 그게 돼줘야 된다는 거죠.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 예, 마케팅과 세일즈의 차이가 뭘까? 그쵸? 그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거기에 나의 꿈이 있고, 거기에 나의 목표가 그려지고,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 내가 혹시 잘못될까 봐, 내가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마음은 나의 두려움, 나의 두려움이라는 거. 그렇죠? 내 두려움, 나의 의식,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야 돼요? 저 밖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만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내 자신인데 그걸 생각만 하면 또 덜해요. 내뱉어 버려요. 업을 또 져요. 예, 업을 또 져요. 내뱉어 버리는 순간 업을 또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모르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고요. 레이는 광고 제작 감독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리고 나에게 기막힌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걸 꼭 써야 합니다. 라고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대신 좀 더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택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 대본 샘플 몇 개를 보여주며 그것이 어떤 효과를 낼지 설명했다. 그런 다음 광고 제작 감독에게 말했다. 이게 규칙에 어긋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Try it, you'll get it. 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작 감독은 레인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레인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우리 광고의 문구입니다. 그 광고는 수많은 차를 팔아치우고 광고 상도 여러 개 받았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앨리스 프레게일 교수는 돈 레인이 효과적으로 사용한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의 전문가다. 힘을 뺀 의사소통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힘을 뺀 의사소통. 뭐예요? 내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그쵸? 어, 그런 방식의 힘을 뺀 의사소통 방식의 전문가다. 내 생각, 내 신념을 내려놓고 듣는다. 내 신념이 자꾸 올라와가지고 그 신념이 이를 그르치고 있는데 내 신념이 그르치고 있다고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잘 되려고 하는 부분들을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 그가 기버인지 아니면 테이커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테이커는 단정적이고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기버는 힘을 뺀 방식으로 머뭇거리며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망설임. 글쎄, 알다시피, 그죠? 얼버무림. 일종의 좀 아마 어쩌면 내 생각에는 권위를 포기한 거. 이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뭐 이런 거 권위를 포기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부가 의무문. 그거 재밌군요. 안 그래? 또는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강조부사. 정말로 대단히 꽤 이런 걸 강조부사로 쓰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단어를 이제 많이 중간중간에 써야 되겠죠. 예.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화자에게 확신과 권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게 나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말투가 중요하냐? 내면에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나의 확신이라는 거야. 내가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는 확신이 얼만큼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이런 일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내가, 야, 저기에 샘물이 있는데 내가 진짜 무한대의 샘물을 내가 먹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안다면, 그쵸? 그걸 안다면 제대로 알지 못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밖에 회사 모임도 이렇게 가보고 또 스폰서를 한번 이렇게 만나보니 스폰서님도 이 온라인에 대한 온자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그래서 진짜 온라인은 우리한테 피해준 일이야. 피해주고 있어. 피해주고 있어라는 거.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뭐 장담 그는데 부대기가 안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디 가나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구더기를 쳐다보느냐? 큰 장 담그는데 그것을 보느냐는 나의 선택이에요. 구더기만 보면은 뭐 평생 계속 의심스럽고 또 저럴 텐데 저럴 텐데 다음에 하겠어요?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큰 장을 담글 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큰 걸 봐야 되는데 그 안에서의 내면의 자신감, 구덕이 있어도 뭐 장이 내가 담그는 장이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지라는 거 있잖아. 맛있잖아. 이렇게 맛있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림 없이 그냥 내가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돈 레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방식을 분석해 보면 권위 포기와 부가 의무문이라는 신호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게 규칙에 어긋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위 포기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부가 의무문이다. 프레게일은 팀이나 여러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일하는 상황에서는 힘을 뺀 대화 방식이 강력한 대화 방식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녀의 연구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다. 당신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막에 불시착했다고 상상해보자. 동료 제이미가 당신과 함께 있다. 당신은 손전등, 지도등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물건 12개를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제이미가 당신이 작성한 목록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신은 손전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이미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마음먹는다. 엄청난 상황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사막에 떨어졌어요. 예, 손전등을 더 높은 순위에 둘 필요가 있어. 밤에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잖아. 더구나 반사경과 렌즈를 이용해 불을 피울 수도 있어. 그걸로도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손전등을 더 높은 순위에 두도록 해. 제이미의 이야기는 테이커의 말처럼 들린다. 아마 실제로도 그럴 것이다. 테이커는 이런 식으로 명령 내리기를 좋아한다. 당신은 제이미의 말에 따를 것인가? 당신이 보통 사람과 같다면 대답은 아니오일 확률이 높다. 당신은 함께 힘을 모으고 싶을 뿐 명령받은 생각은 전혀 없다. 따라서 당신은 제이미의 영향력에 저항한다. 제이미는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시도했다가 명망을 잃었다. 만일 제이미가 같은 제안을 더 머뭇거리는 말투로 몇 가지 질문과 얼버무림을 섞어 이야기했다면 어땠을까? 또 한번 볼게요. 손전등을 더 우선순위로 해야 하지 않을까? 묻는 거죠. 해야 하지 않을까? 여기는 순위에 들 필요가 있어. 더 높은 순위의 손전등을 들 필요가 있어.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와 순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요. 선생님 이런 합법 쓰세요. 이런 합법 쓰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런 선생님께서 이런 합격을 잘 쓰세요. 네. 그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이런 화법을. 그래서 밤에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게 꽤 좋은 도구인 것 같은데 말이야. 더 좋은 것 같은데 어쩌면 반사경이랑 렌즈를 이용해서 불을 피울 수 있을지도 몰라. 내 생각에는 그 길로도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망설이는 것 같고 뭔가는 어, 얼버무리는 것 같고 의문점을 내세우는 그런 말투.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내가 확실하게 누구 생각이 나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러신데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러신대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그럼 보면은 이런 게 이렇게 좋은 것 같아라고 해서 의견을 내놓는 그분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해야 하지만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를 이제 눈치채고서 얘기를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프레게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렇게 제안했을 때 더 잘 받아들인다. 힘을 뺀 대화 방식은 제이미가 기거라는 신호다. 망설임, 얼버무림, 권위 포기, 부가 의무문, 강조부사 이런 것들요. 네, 그래서 제이미는 조심스럽게 말함으로써 당신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혹은 적어도 당신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프레 게일은 제이미가 두 번 다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어조로 말해도 머뭇거림, 부가 의무문, 강조 부사 등을 몇 개 첨가한 쪽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경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이 광고 제작 감독이 돈 레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이유다. 그쵸? 광고 제작을 받아들인 것.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들. 그쵸? 머뭇거림, 이런 부가 의무문, 강조 부사. 부사를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존중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것이다. 이것이 광고 제작 감독이 돈 레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이유다. 레인은 자신이
제작 감독의 권위를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신호를 보낸다. 덕분에 제작 감독은 레인이 그저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어 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챘다. 그리고 그가 보기에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시간이 흐른 뒤 레인의 조심스러운 합법은 보상을 받았다. 그는 부드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이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다가는 자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억울하고 내가 했는데 왜 주의가 거기 가서 에너지를 그쪽으로 쓰는 바람에 에너지가 약해져요. 그게 다 에너지거든요. 내가 에너지를 어느 쪽으로 쓰느냐. 그쵸? 내가 구더기에다 에너지를 쓰느냐. 장당 긋는데 에너지를 쓰느냐. 그쵸? 그래서 내가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다는데 억울한데 그걸 하느냐. 모든 거는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게 참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고 인정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왜? 내가 뭐 술 주사 있었던 아빠를 선택했다고? 근데 아빠가 제일 그래도 중간중간에 그립더라고요. 제일 많이 살림살이를 마지막까지 살아주셔서 그런지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런지 그런 건강한 모습 그래도 뭐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은 없었거든요. 항상 움직이고 그래서 그런지 생각은 나지만 그래도 아이고 그건 또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보내버리고 네, 휙휙 보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그 부분은 또 그런데 어쨌든 술 주사 있는 아빠를 선택을 했었다는 부분 내가 선택했다는 거. 그렇죠. 내가 지금 올해 어떻게 요번 생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전화에도 없대님 감사합니다. 계속 눌러주고 계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레이는 자신이 제작 감독의 권위를 위협할 의도도 전혀 없었고, 그쵸? 예. 그냥 제작 감독의 권위를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스폰서들에 대한 권위를 세워줘야 내 권위가 생기는 거 아세요?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데 스폰서에 대한 권위. 스폰서한테는 참 그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폰서한테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근데 권위가 아니라 막 내려. 내가 더 저거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막 이렇게요.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뱉어 버리면서 본인이 업을 싸는 거죠. 그래서 권위라는 거를 세워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위, 그렇죠? 그래서 공로를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일단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 부드럽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래서 광고 제작 부서 사람들은 내 접근 방식 있게 응답해 주었습니다. 함께 나눌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내게 신뢰를 보내주었죠. 신뢰를 보내주어야 돼요. 내가 신뢰를 보내주는 거, 의심을 보내주는 거가 아니라 신뢰를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가 전환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사분면에서 내가 월급을 받던 사람들,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이라는 세계는 처음 보는데 사업이라는 의식의 세계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용기를 내야 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내뱉는 말, 내가 하는 말이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각성해서 자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각성해서.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나에게 쏟아붓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동료들은 대부분 광고 제작 부서 사람들과 갈등을 빚었지만 레이는 관리부서 직원들 중 드물게 제작부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갈등을 얻고 싶으냐, 같이 함께 하고 싶으냐 이런 거죠. 그들은 레인을 권리를 침해하는 외부인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겼다. 광고 제작 부서 사람들은 레인에 대해 그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전형적인 관리부서 직원들과는 달라요. 계속 그와 함께 하면서 기회를 더 많이 줍시다라고 말하며 종종 그에게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도량이 넓고 마음이 열린 사람임을 알았기에 도량이 넓고 마음이 열려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 공로를 해야 되고 막 있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도를 깔고 있느냐는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제작 부서 사람들은 자기 영역을 굳건히 지키려 하지 않고 기꺼이 그와 아이디어를 나누고 의견을 받아들였다. 회사의 고위 경영진도 광고 제작 부서를 돕는 레인의 능력에 관심을 보였다. 사실 레인은 직장 생활 초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폴크스바겐의 광고 드라이스 어, 월, 월테스. 그래서 운전자를 찾습니다. 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레이는 이렇게 말한다. 기본은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기버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또 그들을 신뢰해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내가 직장 생활 초기에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어떤 게 원동력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은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죠? 기본은 자신이 눈에 띄지 않고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데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기버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그를 신뢰하고 결국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 입장에서 보는 거죠.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 내가 직장 생활 초기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이었다. 내 자신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거. 내가 볼 때는 두려워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저 왜 저럴까?라는 게 내 생각인 거지. 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버들은. 그래서 레이는 여러 동료보다 먼저 승진해 아놀드 월드와이드의 부사장이자 전문 이사직을 맡고 있었다. 광고 제작 부서 부사장은 돈은 완벽한 팀 플레이어입니다. 돈은 뭐예요? 완벽한 팀 플레이어다. 개인 플레이어가 아니라 팀 플레이어다. 그래서 위에 스폰서들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고 이 스폰서에 대한 권위, 서로 간의 권위, 네가 나한테 권위 세워줘가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서로에 대한 권위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로에게. 그렇죠? 네. 팀플레이가 잘 되어야 된다. 돈과 다시 한번 더 일할 기회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뛰어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죠? 돈과 다시 한번 함께 일할 수 있다면 끝까지 할게요. 30분이 넘었는데 빨리 할게요. 이처럼 조심스러운 화법을 분석해 보면 데이브 웰튼이 기업 비밀 재판에서 배심원과 교감을 나누는데 말더듬 중 덕을 본 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망설임, 얼버무림, 강조 부사는 말더듬증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데이브 웰튼의 말을 더듬자 배심원들은 더 이상 그가 주의를 끌고 지배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배심원들의 저항감은 줄어들었다. 데이브 웰튼의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설득이 보다 쉽다고 배심원들의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한 것이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오히려 이제 여기 단락에 보면은 효과적으로 머뭇거리기 위한 5가지 화법을 여기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 그런 거는 어떨까? 그죠? 그런 거 해! 이게 아니라 이렇다라는 거 저도 또 배웠습니다. 리더는 어떻게 말하는가? 이거 내일 또 나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명상도 해야 되고 바쁩니다. 공지는 어제 다 했죠? 네. 마칠게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